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음 미용 시술하기 지금 1강, 긴 강의는 1강에서 제가 5강까지 올렸는데요. 이번에 준비해서 올리는, 강의는요,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심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 그 이주 미용 시술학 심화 과정이 아닌 기초 과정을 1강부터 쭉 들으시고 이 과정을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좀 쉽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그 실전 이론을 올릴 것이냐면요. 보면 대다수 지금 미용인들이 굉장히 교육이 많이 돼 있고 또 강의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부는 돼가 있지만 아직도 제가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해보고 상담을 해보면요. 굉장히 헷갈려 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론하고 어떤 모발 과학 이론하고 그리고 폼제 구성이나 어떤 성질 이런 부분하고 너무나 많이 난해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을 요번 시간에 폼제 구성과 기능 정확하게 아셔서 쉽게 제가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폼제 성분을 보는 법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폼제에 대해서 공부도 돼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어떻다는 것은 아는데 폼제 성분을 보는 법을 아직도 제인때 질문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폼제를 들으시면서 미용실에 있는 폼제를 가져와서 대입해 보셔도 되고요. 강의 끝나고 나서 저 또한 지금 폼제를 가지고 뒤에 어떻다 다시 한번 집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폼제 구성과 기능, 두 번째 폼제 성분 보는 법, 그리고 앞으로 계속 쭉 2강, 3강, 4강은요 굉장히 깊이 있는 심화 과정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한 단계 한 단계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폼제 성분을 왜 알아야 되냐는 것을 먼저 제가 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걸 알아야지 되는 이유를 알아야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서 적용을 시킵니다. 근데 공부는 하고 적용을 못 시키니까 사실은 빠르게 기술 성장이 어렵습니다. 늘 말하지만 미용은 우리가 화학물질을 늘 가지고 우리가 시술을 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모발 과학 이론이나 우리가 기초적인 알고 가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나 그죠? 그러면 성분을 알아야 될 이유가 제 나름대로 제가 좀 약간 이렇게 몇 가지를 나눠봤는데요. 자, 첫 번째, 왜 알아야 되는지를 문제가 왜 성분을 알아야 되냐. 첫 번째, 우리가 고객한테 시술을 할 때 그 고객의 버지니어 성질과 그 데미지에 따른 적절한 폼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머리를 컬을 걸 것인가, 뭐 결만 잡을 것인가, 곱슬을 매직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극손상 복구를 할 것인가, 거기에 맞는 적절한 폼제를 활용을 하는 게 또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폼제 성질을 알고 시술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원하는 결과물이나 또는 크림이 나왔다고 가정하면요. 좋은 결과물을 나왔을 때도 내가 어떤 원인으로 어떻게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해서 제가 좋은 결과물이 나왔구나. 또는, 뭐 때문에 클램이 걸렸구나는 걸 아셔야지. 펌제 성질을 내가 잘못 활용했구나 라고 어떤 크레임의 원인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과적으로는요, 펌제 성분을 알아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어떠한 펌제를 써도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는 컨트롤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물론 제가 폼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을 하시고 계시지만 저는 늘 현장에 가면 미용실에 있는 어떠한 폼제를 가지고 와도 그 폼제로 제가 열펌을 하든 뭐 아이롱 펌을 하든 세팅을 하든 어떠한 폼제를 가지고 오라 그래서 그거를 교육을 합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 성분을 알게 되면 그 성분을 활용을 해서 원하는 연화를 할 수 있다는 그 기술까지 가야 된다는 게 것이 폼제 성분을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냥 성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런 성분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구나 로만 그친다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그 이론은 내 것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폼제 성분을 모르고도 잘 해왔다.
그러니까 오래 걸렸던 겁니다. 어떨 때는 결과물이 좋고 어떨 때는 결과물이 나쁘고 자 스스로 피드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늘 사수가 옆에 있고 스승이 옆에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피드백이 안 됩니다. 기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피드백이 가능할 때 기술이 느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떤 원인으로 결과물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분 공부를 하는 것이고 모발 구조 공부를 하는 것이지 그냥 이론적인 지식을 머릿속에 넣어놓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용실에서 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또 연모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보제약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펌을 많이 하기 때문에 펌제 성분은 기본적으로 아셔야만이 되기 때문에요. 반드시 꼼꼼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리고 너무 많은 부분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우후죽순으로 계속 그 강의를 그냥 무작위하게 들으시면 오히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교육할 때 이야기를 드립니다. 유튜브 교육이든 누구 교육이든 내 교육이든 또 딴 사람 교육이든 자 어떤 교육이든 그냥 틀어놓고 듣지 말라. 그런 말을 합니다. 자신만의 노트를 만들어서 어떤 선생님의 강의든 간에 꼼꼼하게 쓰는 습관을 노트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거를 한 번 더 다지고 그리고 또 반복 듣고 하면 처음에는 조금 헷갈리더라도 어느 순간 이렇게 실타래처럼 쫙 풀려서 어떤 전문가다운 기술적인 부분 아니 이론적인 부분 다 싹 풀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금 난해하다고 해서 지치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펌제 구성에 대해서 일단 짚고 넘어갑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TV에 강의도 오래전에 모발과학 이론 올렸었고요. 또 유튜브에도 또 짧게도 올렸었고 또 펌제란 하면서 짧게도 올렸었고 또 이중 미용 시술학 기초 단계에서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펌제는요. 정제수, 알칼리, 환원제라는 이 세 가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 펌제든 어떠한 펌제는 다 이 세 가지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성분입니다. 정제수, 알칼리, 환원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을 조금 더 많이 넣어서 정제수가 물이잖아, 그죠? 일반 펌으로 일반 펌제로 또 나왔거나 또 아니면은 열펌제로 적절하게 나왔거나 이런 기준인 거지. 모든 펌제는 SS 결합을 절단하는 그의 목적인 이걸 목적을 두고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펌제의 구성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세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는데 자, 정제수는 물이니까 넘어가는데 정제수가 그러면 역할을 하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펌제는요. 환원제를 모발 안으로 침투시켜서 SS 결합을 절단하는 것이 목적인데 환원제 하나만으로 모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알칼리 pH가 알칼리로 우리가 펌제 pH 가는 거는 알칼리의 pH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칼리로 인해서 모발을 흐물거리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열리게 하고 물이 있어야 물질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정제수라는 것이 이 알칼리가 흐물거리는 틈을 타서 정제수가 환원제와 함께 빠르게 침투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알칼리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 시간에 꼼꼼하게 들으셔서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나는 어려워 하면서 집중을 하지 않으면요. 여기 그 다음 단계를 못 갑니다. 자, 알칼리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성분을 알아야지 뒤에 우리가 펌제 성분 보는 법까지 진도가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알칼리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칼리 역할은
환원제를 침투시키기 위해 큐티클을 모발을 조금 평균시킨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평균시킨 이 역할을 합니다. 근데 pH 우리가 9점 얼마다, pH 8점 얼마다라는 것은 이 알카리의 pH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알카리를 보면 요걸 아셔야 됩니다. 뒤에 성분 보는 법에 요게 분명히 모노에타놀 아민이라든지 암모니아라는 성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데요. 알카리의 종류는요, 유기알카리와 무기알카리라고 있습니다. 자, 유기알카리가 있다고 해서 펌제 전성분에 유기알카리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기알카리와 무기알카리가 있는데요. 유기알카리는 우리 성분 표시에는 모노에타놀 아민이라고 성분이 표시가 되고요. 무기알카리는 암모니아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유기알카리와 무기알카리는 뭐가 다르냐? 자, 간단하게 보시면요. 대다수의 펌제에는요, 거의 90% 이상이 모노에타놀 아민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는데, 모노에타놀 아민은 침투할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느리다고 표현을 해야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침투할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하다. 자, 그런데 냄새가 없고, 그 대신 잔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제가 아민에 대해서 그 전에 교육한 게 있습니다. 아민은 그냥 쉽게 설명해서 그냥 뭉뚱그리 잔류한다. 뭐 이렇게 제가 약간 쉽게 설명한 적도 있었는데요. 냄새가 없는 대신에 잔치가 있고 잔류가 한다. 자, 그래서 건강모에 좋다. 이거는 조금 뒤에 가서 또 설명할 건데요. 요렇게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무기알칼리의 암모니아라는 것은 무엇이냐? 냄새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왜 펌제 보면 치오 펌제나 냄새 펌 약이 굉장히 많이 나죠. 그게 암모니아였습니다. 그게 옛날에는 한때는 그게 싸구려라 그랬는데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 이제는 아실 겁니다. 자, 냄새가 있는 대신 잔류하지 않습니다. 잔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빠르게 침투합니다. 그리고 침투 후 날아간다. 자, 그럼 빠르게 침투한다는 것 자체도 장점이 되고 단점이 되고요. 자, 냄새가 없다는 것도 장점이 되고 잔치력이 단점이 되고, 그래서 성분이라는 것은요, 어떤 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장점을 우리가 활용하는 그것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유기알칼리, 무기알칼리, 유기알칼리가 있는데 거기 표시는 유기알칼리, 무기알칼리로 하지 않는다. 모노에타놀 아민으로 표기하고 암모니아로 표기한다. 자, 그리고 두 종류의 알칼리의 기능 특성은 각각 이렇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펌제의 pH 기준을 알칼리로 한다. 자, 요 정도까지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환원제. 자, 펌제의 우리 목적은 환원제를 모발에 침투시켜서 SS 결합을 절단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반 펌, 열펌 마찬가지입니다. 직펌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SS 결합을 절단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환원제입니다. 환원제를 모발에 침투시키려니까 물이 필요하고 알칼리가 필요하다고 제가 앞서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면 자, 주인공인 환원제에 대해서는 우리 굉장히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크게 나눠서요. 환원제는 치오, 시스테인아민, 락톤티올 등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이 치오, 시스테인 계열, 치오 계열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치오, 시스테인 계열이 가장 많다. 그래서 치오와 시스테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요. 치오를 먼저 공부를 하면요. 치오에 보면 우리가 이 표기를 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간혹 보면 TO라고도 표기가 있고요. 근데 그냥 치오 자체로 전성분에 표기된 펌제는 없습니다. 왜냐? 여기 보시면요. pH 3.5, pH 3.5, pH 3.5라는 어떤 그 생소한 pH가 보이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펌제는 pH가 건강모는 9점 얼마고, 손상모는 8점 얼마인데, 치오는 pH가 3.5네? 시스테인 또 그렇네.
자, 이렇게 좀 의아해 하시겠지만, 원환원제의 pH는 3.5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치오의 pH 3.5가 그냥 치오 환원제 그대로, 쉽게 말해 원액이라 그래야 되나? 치오 그대로를 3.5를 모발에 바르면 모발은 그냥 거의 바로 작살이 납니다. pH가 3.5라고 해서 이거는 산성이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치오 본연의 pH 3.5, pH 3.5 시스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성분을 환원제의 어떤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요. 자, pH 3.5 그대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암모늄이라는 치오에 암모늄 또는 에탄올 아민이라는 것을 치오와 만나게 하여서요. 범죄에 혼합을 합니다. 그래서 자, 성분을 보게 되면 전성분을 보게 되면 거의 대다수가 첫 번째는 정제수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암모늄 치오, 에탄올 아민 치오, 시스테인 HCl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제수, 두 번째 있는 성분이 주성분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 또 암모늄 치오가 주성분이라고 보면 뒤에 시스테인 HCl 들어가 있거나 에탄올 아민 들어가 있고 이런 게 또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뒤에 하겠는데 일단은 펌제를 볼 때 첫 번째 정제수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주성분이다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치오에 암모늄 치오가 있고 에탄올 아민 치오가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왜 암모늄 치오와 에탄올 아민 치오를 혼합을 하였느냐? 자,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암모늄 치오는요, 손상모에 조금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에탄올 아민 치오는 환원력을 pH 거의 6 이상까지 끌어올려 놓고 에탄올 아민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환원력이 조금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곱슬머리 매직약을 보면 에탄올 아민 계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암모늄 치오, 에탄올 아민 치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시스테인과 시스테인 아민은 시스테인 아민이라는 것만 단독으로 전성분에 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와 있다면 그거는 환원제라기보다는 환원제를 받쳐주는 어떤 보조라고 보시면 되지 자체 환원제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워지네요. 저는 사실은. 근데 일단은 성분 표시를 보면 시스테인 HCl, 시스테인 아민 HCl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테인 HCl 또는 시스테인 아민 HCl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또한 pH 3.5를 염산염으로 이게 HCl이라는 이 표기가 염산염을 표기한 겁니다. 그래서 염산염으로 pH 6까지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성분, 환원제의 성분이 치오, 시스테인, 아민이 있는데요. 주 성분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펌제를 쓸 때 뒤에 이제 펌제 활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떨 경우에 치오를 계열을 쓰고 어떤 계열의 시스테인 계열을 쓰면은 조금 더 작업이 용이하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진도가 나가면 그거까지 들어가겠는데요. 자, 그래서 펌제의 어떤 성분은 이렇게 기초적인 성분을 알고요. 자, 그리고 그럼 이제 기초적인 그 구성을 알았으니까요. 우리가 펌제를 보는 방법. 자, 지금 미용실에 쓰시고 계시는 펌제, 어떤 펌제도 상관없습니다. 펌제를 뒷부분에 보시면요.
전성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성분에 보시면 첫 번째는 반드시 정제수가 들어갑니다. 여기 성분 순서가요, 그 양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들어간 기준으로 순서를 쫙 써놨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정제수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이 여기는 보면 이건 제가 개발한 폼제입니다. 암모늄 치오 이콜레이트라고 써 있는 부분이 암모늄 치오입니다. TO라고 표기를 한다 그랬죠. 이게 주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보통 보면 시스테인 두 번째가요. 시스테인 뭐 HCCl 또는 에탄올 아민 치오 뭐 어짜고 저짜고 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주 성분이 암모늄 치오냐, 시스테인이냐, 에탄올 아민이냐 이렇게 자 크게 나누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보면 여기 이제 또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세틸 알코올이라고 있죠. 그죠? 반드시 이것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더 좀 크게 이야기를 하면 폼제는 정제수, 알칼리, 환원제, 세틸 알코올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세틸 알코올은 뭐냐면요. 계면 활성제입니다. 계면 활성제인데 얘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폼제에 들어갑니다. 반드시. 환원제와 정제수와 알칼리 이 세 개의 기능을 얘가 있어야만이 얘들이 뭐 어떻게 해야 돼 화합이 잘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은 반드시 계면활성제의 역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들어갑니다. 폼제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폼제마다 다 틀립니다. 틀리는데 이제 제가 개발한 폼제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미용실의 폼제를 보시면 가장 지금 빨간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에탄올 아민이라고 또 들어갔죠. 자, 분명히 밑에 암모니아 또 들어갔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원장님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주 성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성분을 교육받고 나니까 그냥 뭐 암모늄 치오면 그냥 암모늄 치오가 다 들어가나. 근데 뒤에 보니까 또 에탄올 아민이라는 것도 있고 암모니아도 있고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죠? 자, 주 성분이 암모늄 치오다, 시스테인이다, 에탄올 아민이라는 거지. 여기에 혼합하는 어떤 순서의 성분은 개발자 또는 만드는 연구소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에탄올 아민을 저는 여기 집어넣었고요. 자, 암모니아를 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더 좋은 게 뒤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 외에 특허받은 육미지향과 여러 추출물들. 그는 뒤에 갈수록 양이 적다 그랬잖아. 그렇지만 그 어떤 보조 기능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폼제에 자랑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러다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합니다. 저는 왜 암모늄 티오를 주성분으로 했느냐. 대다수는 에탄올 아민을 주성분으로 하는데, 자, 전에 제가,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치오와, 아민과 아민 계열, 그죠? 그러면 에탄올 아민 치오를 주성분으로 만들면 굉장히 침투도 좋고, 괜찮습니다. 폼제 성분은 좋다 나쁘다는 없습니다. 단 잔류를 하는 지금은 손상모가 너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치오가 반드시 필요는 한데 에탄올 아민을 주성분으로 하려니 모발에 잔류하는 거에 저만의 개발입니다. 잔류하는 것보다는 암모늄 치오를 충분히 치오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얘를 주성분을 했고요. 당연히 안에 또 에탄올 아민도 넣고 암모니아도 넣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모, 손상모 두 가지가 있는데 환원력은 거의 같다고 보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같은 회사의 건강모, 손상모는 환원력이 거의 같다 이렇게 설명을 쉽게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같은 성분이 주성분이 거의 같기 때문에요. 그런데 비너스는 제가 한 가지 폼제를 만들려다가 또 기존의 건강모 손상모의 기준에서 그거조차 제가 깨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두 가지를 만드는 대신 손상모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건강모에 없는 시스테인 아민 HCl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건강모에는 없습니다. 손상모에 있습니다.
왜 넣었을까요? 그죠? 그러면 시스테인 아민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상모에는 시스테인 아민을 넣어서 약간의 에탄올 아민의 치유 성분을 조금은 중화를 시켰다 이렇게 조금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성분을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그 비너스 펌제 만들기 전부터 제가 교육을 가면 어떤 제품인데 그냥 미용실에 있는 그 치유 성분을 쓰세요라고 그냥 쉽게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치유 주 성분과 시스테인 주 성분은 도대체 뭐가 달리 해야 되냐? 물론 뒤 강의 나갈수록 제가 그 모질에 따른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크게 이번 시간은 이것만 설명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치유 주 성분이요. 컬, 매직, 결, 복구, 모발 변형을 많이 시키는 시술에는 치유가 열쇠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모발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손상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전하고 다릅니다. 모발은 염색으로 인해서 중금속으로 인해서 잔류가 돼 있고 모발은 가늘어져 있고 굉장히 그 시술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모발 변형을 많이 시켜야 된다는 결론이 납니다. 컬을 걸든 매직을 하든. 자, 예전에 건강모는 곱슬머리만 모발 변형을 많이 시켜야 되니까 치료로만 하고 시스테인 펌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모발 변형을 많이 시킨다는 것은 버지니아 성질을 떠나서 데미지 모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모발 또한 우리가 컨트롤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러면 컬을 건다든지 매직을 한다든지 결을 다스리든지 그리고 문제성 모발들 있죠. 그죠? 그런 모발들을 시술을 하는데 치유가 열쇠입니다. 치유가 열쇠이기 때문에 치유 하나로 컨트롤 하면 됩니다. 미용실에서. 너무 많이 쪼개면 우리 펌제 수많은 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치유 하나면 컨트롤 가능하다고 내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치유에 암모늄이냐 에탄올 아민이냐 아니면 어느 회사 거냐 그거는 써보시고 자기한테 편리한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거기 또 제품력이 다르니까 그죠?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건데 지금은 시스테인 성분은 나는 어떡하냐 미용실에 있는 것들은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적용을 하세요. 시스테인 펌제는 자 그러면 컬을 걸고 매직을 하고 곱슬을 펴고 복구를 해야 되는 모발 변형하는 거 외의 머리가 얼만큼 되느냐로 본다면 자 어떻게 그럼 적용을 할까요? 그다지 손상이 많지 않고 곱슬기가 없는 모발들 자 시스테인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적용하시면 되고 또는 1차, 2차로 연화를 나눠 할 때 1차에 시스테인을 뭐 한다든가 그죠?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하시면 되는데 복잡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지금 현대 저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치유주 성분을 가지고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자, 특히 또 비너스 쓰시는 분은 001로 혼합을 다 하니까 컨트롤 해버리기 때문에 단점을 잡기 때문에 그러면 치유 성분을 주 성분이 치유 계열인 펌제를 가지고 컨트롤하는 것이 훨씬 시술 결과물을 빼기가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치유 성분 중에도 그러면 에탄올 아민이 뭐 쉽게 설명하면 침투가 빠르면 그러면 에탄올 아민으로 컨트롤을 하면 어때요? 그렇게 또 질문할 수 있는데요. 자, 말씀을 드렸다시피 암모늄 치유를 선택한 이유는 저는 모발의 잔류를 막기 위한 거였는데 충분히 우리가 비너스 같은 경강모로 지금 강곱슬을 굉장히 잘 피는데요. 곱슬은요 치유 계열의 펌제를 가지고 곱슬을 우리 연화를 잘 시키는 거는 결국은 기술자의 어떤 연화 기법입니다. 연화 기법이기 때문에 뒤에 과정에서 또 그거에 심화로 좀 들어가겠지만 뭐 성분을 에탄올 아민을 쓰는 게 더 좋다. 암모늄 아민을 쓰는 게 더 좋다. 이렇게 구분 지을 거는 아니고요. 장단점을 정확하게 알아서 컨트롤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컨트롤 하는 게 중요한데 시스테인 성분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오 계열 성분의 펌제로 하시고, 예를 들어 나는 뭐 한 두 가지를 두고 싶다 그러면 치오 계열, 시스템 계열을 두시고 시술을 해보시면 됩니다. 모발 변형을 많이 해야 되는 시술들은 요즘은 대다수 그런 모발이잖아, 그죠? 그거는 어떤 치료 계열의 펌제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1차적으로 그 본 연화를 볼 수 있는 환경적 요소를 만들어주는 것도 가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연화는 더블 연화를 보고 충분히 연화를 보라. 25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충분히 연화를 보라. 1차는 통통하게, 2차는 본 연화를. 이거를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뒤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요. 그래서 모발 치료 계열의 그 좋은 펌제를 가지고 강곱슬을 편다든가 컬을 건다든가도 중요하지만 1차의 본 환원 보기 전에 1차의 작업이 지금 시대의 그 열펌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요. 펌제는 다 일반 펌제든 모든 펌제는 같은 세 가지 성분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쉽게 설명하면요. 그 펌제, 열펌제 가지고 일반 펌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펌제 가지고도 열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단 열폼에 적합하게 만들어졌고 일반 폼에 적합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열폼제로 일반 폼을 쓴다든가 일반 폼제로 열폼을 쓰지는 않을 뿐입니다. 쓴다고 컨트롤 자신 있으면 쓰시면 됩니다.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 제가 교육을 마치고요. 2강 심화 과정에는 조금 더 이제 펌제 성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강의는 조금 더 실전에 또 들어가서 심화 과정을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